저희를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저 자신이 원래 이제 이 코롱 상사에 있으면서 우리 선배 주재원들의 그 자녀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가 이 분야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제가 이걸 보니까 이제 저는 또 일본어가 좀 돼가지고 일본 쪽에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특례 입시를 운영했었어요. 그 옛날에는 한국은 완전히 우찌필만 보고 일본은 현지 학교 교육 과정, SAT, IB 이런 걸 보면서 최소 지필을 보는 사실 이때 당시에 주요 대학에다가 제가 이걸 건의를 했었어요. 사실은 오래전이죠. 그렇게 쭉 하다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국내 국제학부도 했지만은 이제 아시아권 대학 동시 지원도 저희가 스타트하게 됐고요. 그다음 쭉 흘러와서 이제 이미 수시는 서류화됐고 특례도 서류를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했고 저는 아마 그때 또 저는 사실 IB는 처음부터 이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IB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자.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칼럼도 쓰게 됐고요. 아마 그걸 계기로 또 국내 대학들이 많이 반영한 계기가 됐고 아다시피 또 작년에 저희가 홈페이지 좀 진압이 전체적인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고 그래서 내년도 2017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서 콘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준비를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결론은 저희가 꼭 학원 비즈니스뿐 아니라 전체 우리 특례생들이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좋은 어떤 인재로서 크게는 국가 또는 세계를 이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데 저희는 학원뿐 아니라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예고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전 세계 저희도 자주 해외를 가지만은 항상 고민이 많죠, 그죠? 내 위치, 스테이터스가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당장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어떤 대학 입학이 가능한지 자, 이거를 저희가 좀 오랫동안 했던 데이터랑 앞에서 말하는 이런 걸 통해서 좀 새롭게 접근하고자 이렇게 이제 디벨롭 했는데요. 그래서 내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될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은 그게 맞춰서 수행해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좀 더 합리적인 프로세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학생들 SAT 플러스 이렇게 응시를 하게 되고요. 3년 특례뿐 12년 애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일은 3월 4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되어 있고 아마 이게 토요일이고요. 오전에 이제 SAT를 풀 테스트를 보고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이제 문과 애들은 이제 국어를 볼 수 있고 이과 애들은 수학 여기도 이제 고3용이 있고 고1 SAT는 다 같은 통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시험 장소는 지금 현재까지 해외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해외 돌아다니면서 설명했던 네트워크 학원들이 있습니다. 한 20개 지역이 있고, 그건 오프라인에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학원이 없는 지역, 유럽이다, 남미다. 그런 지역은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진압이 테스팅 시스템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놓고 온라인상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용이 발생됩니다. SAT, GPA, 이건 옵션이지만은. 그래서 이걸 한 학생을 통해서 저희가 시상금 한 1,000만 원 가까운 요렇게 저희가 지금 배정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성적 결과뿐 아니라 스카이프로 직접 상담해주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고요. 자, 순서를 보면은 저희가 이게 홈페이지는 1월 초부터 지금 오픈이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다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현지 학원을 보더라도 다 온라인상에 접수할 때 여기에 접수할 때 본인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펙을 다 입력 내지는 그 성적표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해서 업로드 시키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상담할 수 있는 이 자료를 다 입력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또 이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도 다 현지 학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저희가 인터넷에서 또 같이 저희 서울에서 하는 걸 제공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세스가 되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은 학원이 없으면은 일정한 인원이 되면은 저희 SAT 선생님들이 현지에 가서 그 테스트를 본 이후, 테스트뿐 아니라, 문제풀이까지도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학원들이 저희가 중국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대충 한 이런 지역이 되고 혹시 이제 그 지역에 학원은 없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뭐 하여튼 고등학생이 한 20명이 된다. 뭐 장소가 교회가 됐던 뭐 특정 또 학교가 됐던 그런 게 되면은 저희가 또 어머니들을 통해서 문제를 보내주고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문제는 이제 SAT를 우리 대표 강사진뿐 아니라 해외 현지에 있는 유능한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수준 높은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 부분에 리포팅 할 때 개별적으로 다 해주고 풀이 과정도 이제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이렇게 또 리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국어 수학도 마찬가지, 이제 기존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접근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강까지도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적에 대한 리포팅도 있고요. 지역별 뭐 평균점이라든지 이 학생에 대한 결과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더 보완해야 될 점까지 저희가 다 리포팅을 해줘요. 예. 특히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영어는 없잖아요. 통례에 필요 없는 게 사실은 SAT의 리딩 파트에 800만점을 기준했을 때 600점 정도 이상이면 통례 영어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다 지필까지도 다 커버하는 그런 문제고요. 자, 이제 아까 여기 성적 리포트뿐 아니라 그 결과를 앞에서 아까 이야기한 자기 기본 스펙하고 이 결과를 해서 스카이프로 상담을 해줘요. 1시간 한 50분가량. 그래서 이거는 뭐 지역에 상관없이 사전에 조율만 되면은 다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10학년들은, 뭐 전공이라 특히 이제 IB, AP 과목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이런 데이터를 합쳐서 저희가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어떻게 자기한테 맞춤형을 지원해 줄 거고, 이제 11학년은 좀 더 가깝게 전공에 따르는 좀 더 자기 스펙을 더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특히 IB 한 아이들은 익스텐드 에세이 토픽에 대한 것도 논의를 같이 상담해 줄 거고요. 12학년은 바쁘죠, 그죠? 이제 12학년은 이제 아다시피 6개 카드를 사전에 뭐 수시와 특례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요거까지 해서 다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코스가 이겁니다. 굉장히 좋죠? 네. 아마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면은 11월에는 IB도 한 8개 과목을 선정해서 같이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재 학원이 없더라도 인터넷 접속해서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이제 2018학년도, 내년이 2018학년도죠. 또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이 재역민 전형이 어떻게 또 변화될 것인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또 밑에 동생도 있기 때문에 큰 틀은 뭐 3년 통례는 아다시피 이제 그 서류 평가에 대한 반영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그 흐름을 탔고 또 이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이런 대학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요 정도 대학이 되면은 거의 다 이제 서류 평가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뭐 서류만 뽑는 게 대학에 따라서 서류랑 이제 최소 지필, 문과는 국어, 이과는 수학이라든지 그 형태를 유지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대학은 한양대 정도의 어떤 그런 한양대, 성대 정도 그런 패턴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년은 많이는 없는데 12년이 제 생각에 크게 변화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두 가지인데 지난 10월에 조선일보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칼럼인데 사파리 왕국에서 스카이를 간다. 쉽게 말하면은 사파리가 어디죠? 아프리카. 예. 그래서 거기서 이 항상 또 강남이 문제인데 아줌마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12년을 잘 알고서 아이들을 거기서
보내서 12년 전형을 자격을 맞춰서 스카이를 보낸다. 우리끼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죠? 이제 이런 게 문제가 크게 됐었을 거예요. 그때도 마침 이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은혜 의원이 12년 전형을 타겟해서 문제를 했어요. 원래 순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해외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제 국내에 들여다가서 훌륭한 인재를 해서 다시 그 나라를 보내서 뭐 이렇게 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사실은 그건 어좀 뻥이고, 사실은 대학들은 이 등록금을 보조를 받기 위해서 수단을 삼은 거죠. 뭐 저희도 뻔하죠. 그죠? 이게 분명히 얘가 그 대학 3년 통례뿐 아니라 일반 애들 비교했을 때 가서 할 수 없는 아이를 막 받는 거죠. 예, 당연히 그건 문제가 되죠. 그죠? 우리가 현지에서도 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죠. 우리 아이들끼리 오는 위화감, 정의 실현도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이 국제에서 공부했는데 쟤는 팽팽 놀면서도 막 연대 가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저 밑에 대학밖에 못 간다.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아마 내년부터 당장 바뀔 확률이 커요. 그 이유는 이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3년 특례도 서류를 평가할 이유는 딸랑 뭐 수학만 해서 공대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이 입학이 중요한 게 입학 이후에 이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한다. 그죠? 뭐 아마 이번에 그 정유라 이런 사건, 이대 그런 학점 쉽게 받도록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특히 12년 전형은 아마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보는 거는 뭐 3년 특례만큼 이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가장 큰 게 인원을 적정적으로 조정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12년 특례가 연대나 고대 1년에 한 170명, 180명 막 붙거든요. 우리가 그냥 3년은 60명 내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3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어떤 학생들이 뭐 학생들이 진짜 이 3년 수준 이상의 이 정도 아이들 수준의 학력 평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면 당연히 많이 뽑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그 어느 정도 얘가 조금 부족하지만은 들어와서 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다시피 학력 평가겠죠. 이미 이 아이들이 의학적인 능력은 다 뭐 기본 뛰어나니까 뭐 또는 거꾸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어를 모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학력 평가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적정 인원으로 선발한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3년 특례 아이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밑에 대학은. 왜냐면은 예전에 아이들이 딱 그 과목만 공부하고 완전히 내팽개치잖아요. 그렇게 대학원 들어가서 못 해결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항상 공대를 가는데 딸랑 수학만 했다. 안 되겠죠? 물리, 피직스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2019학년도부터 원래 특례 원서 접수가 7월 1일부터 스타트 했는데 한 5일, 6일 뒤로 물러났어요. 물론 이제 원서 접수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뒤에 텀에 서류를 또 보완해요. 예. 이제 대학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7월 1일에서 7월 7일 하니까 APIB가 나오는 리포팅 된 날짜가 거의 간당간당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촉박했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걸 완벽하게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서 접수가 며칠간 뒤로 간다. 이거는 2019학년도부터 적용이 되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그러니까 저 뒤에 학생들이지만은 현재 중3 2021학년도부터는 특례 자격 기준이 강화 및 통일이 된다. 그래서 3년으로 다 통일이 돼요. 지금은 대학에 다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또 어떤 놈은 6년도 있고 중구난방을 3년으로 통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는 학생 체류 기간은 1년에 기준했을 때 4분의 3이라는 거는 3개월 이상.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은 해외 바깥에 한국 오도 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죠? 그럼 결국 이제 방학 때는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호자는 예전에는 2분의 1 체류였어요. 1년에 절반만 이제 체류하면 되는데 이제 3분의 2. 그리고 이제 8개월 정도는 꼭 그 나라에 체류해야 된다는 거죠. 단 여기 12년은 상관없어요. 3년을 말하는 거고 이런 자격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실은 강하지만 사실은
연대는 이전까지 재학기간과 체류기간은 거의 동일시를 요구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되면은 연대는 오히려는 이제 전체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체류기간을 완화하는 어떤 효과가 있는다는 거죠. 다시 옛날에는 연대 때문에 이제 방학때 들어와야 되나 못 들어오게 했는데 그 고민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근데 이 기준은 내가 학생이 만약에 풀로 4년을 넘어버리면은 이건 아무 무방하죠. 4년이면 이제 넘쳐나니까.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021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예, 요거는 혹시 또 주위에 밑에 학년들 부모들 있으면 그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